여러분 혹시 탈무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릴 때 읽었던 짧은 이야기, 여우와 포도 이야기, 혹은 잠들기 전에 읽는 재미있는 지혜의 책.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탈무드는 탈무드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탈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화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많은 현자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왜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박하고 다시 질문하면서 쌓아 올린 거대한 토론의 기록입니다. 탈무드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함께 기록되기도 합니다. 누가 맞는지 하나의 답으로 끝내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현자는 이렇게 반박했다. 그 과정 자체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탈무드는 답을 외우게 하는 책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훈련시키는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 질문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물론 조직 생활에서는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내만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탈무드식 공부에는 질문과 논쟁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유대 전통의 학습 방식 가운데 유명한 것이 바로 하브루타, 즉 둘이 짝을 이루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혼자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상대방의 생각에 반박하고 내 생각의 허점을 발견하면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탈무드 전통에서는 두 학자가 서로를 날카롭게 만든다는 취지의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생각하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부터 내 생각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직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회의에서 무조건 반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사가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안했다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방법의 장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 하나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함께 더 좋은 답을 찾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들었을 때 바로 네 라고 끝내지 말고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정말 그런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질문은 무지를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무기. 성공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살펴라. 두 번째는 조금 의외입니다. 탈무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논리, 공부, 토론, 성공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배려에 관한 수많은 논의도 등장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지혜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고 상대가 불편해하는데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상대방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굴이 어두워 보이면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으면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라고 한마디 건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그런 순간을 기억합니다. 탈무드식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한 것만 듣지 말고 말하지 못한 것까지 살펴보십시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하다면 왜 그래? 라고 따지기 전에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무언가를 실수했을 때도 왜 그것도 못했어? 라고 말하기 전에 어디에서 어려웠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기.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바로 꾸준함입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탈무드를 하루 한 쪽씩 공부하는 다프 요미라는 유명한 학습 전통이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꺼번에 전부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이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운동을 매일 하겠다. 책을 한 달에 10권 읽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대부분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의 반복입니다. 하루에 책 한 페이지, 하루에 영어 단어 5개, 하루에 운동 10분, 하루에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루에 동료에게 질문 하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3년이 지나면 더 달라집니다. 그리고 5년, 7년이 지나면 처음 시작했을 때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하지만 성공한 사람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오랫동안 반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의 지혜를 그저 유대인은 똑똑하다 라는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어떤 사고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작은 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건 유대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 번째, 하루에 질문 하나. 왜 그렇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십시오. 두 번째, 하루에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을 보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하루에 딱 하나만 꾸준히 하십시오. 책 한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운동 10분도 좋습니다. 영상 공부 1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단순히 오래된 책 한 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반박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려는 오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탈무드의 진짜 비밀은 엄청난 페이지 수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질문하는 습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태도, 그리고 작은 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한 작은 행동 때문에 바뀝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내 의식과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씨앗, 나마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